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영이 입을 열면서 이재명이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김소정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사하 갑의 딸 김소정 변호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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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화영이 입을 연 거 이거는 완전히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화영이 예전에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 있잖아요. 네. 그 김성태 회장이 또 중간에 말 바꿨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부인하다가 나중에 다 털어놨어요. 그때 네. 이화영이 김성태 보고 네. 이화영 측이 물론 얘기한 거지만 네. 저렇게 말을 바꾸는 거는 네. 신빙성이 없다라고 상당히 비판을 했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본인이 지금 말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 지금 거의 뭐 이재명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다 말을 바꿨으면. 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네.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네. 이화영이 그 방북 요청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그런 게 없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네. 진술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이게 이 방북 요청이 있었다라고 예. 말을 바꾼 거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쌍방울에 당시 그 자기가 이제 그때 부지사였는데 쌍방울에 이재명이 북한을 한번 추진을 해달라고 말을 했다. 쌍방울 측에. 그래서 이화영일 평화부지사에 갖다 앉힌 거예요. 그 목적으로. 예. 그렇죠. 예. 이거를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예. 최근에 말을 바꿔서 그 말 내가 한 게 맞다라고 했어요. 예. 그 전에는 쌍방울 측이 이화영으로부터 이 말을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이화영이 그걸 엄청나게 비판하면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때 지금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 말을 했다.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쌍방울이 그 이재명 북한에 이제 가는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네. 지급한 거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네. 취지로 말을 한 거죠. 네.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증언을 다 해버린 거예요. 네. 이재명의 그 북한 방문을 위해서 쌍방울이 그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비용을 딱 지급을 해버린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주변 최측근들이 다 인정을 했다. 다 네. 증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때 이제 김성태 쌍방울 그 회장도 네. 그때 이화영이 주문으로 북한에 그 이재명 북한에 좀 방문을 해달라라고 네.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돈을 주면서. 음. 이것까지 다 지금 다 털어놨다 이거죠. 네. 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이재명 수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쌍방울한테 돈 북한에 대납시키고 자기가 이제 북한에 이제 가는 비용을 그 대납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곧 지금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걸 할 만한 게 없고 왜냐하면 최측근들이 다 지금 증언을 이런 식으로 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수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이해찬이 나오네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화영이에요. 예, 이해찬 옆에 동그라미 쳐놨네요. 이화영. 네. 이 둘이 그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일심동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은 이해찬이 시키는 일만 한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이화영이 저렇게 말을 바꾼 거는 뭔가 이화영 혼자서 판단을 한 게 아닐 것이다. 그렇죠. 예. 네, 저 사진은 2017년에 그 쌍방울 그룹의 그 공장을 중국 공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를 이화영이 이해찬과 함께 방문을 했다. 네. 뭐 그런 사진인데 어쨌든 상당히 밀접하게 보이는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 공장 방문해서 워크숍을 했네요. 예. 네. 어쨌든 이화영이 이해찬의 최측근이고 거의 일심동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전에 그 쌍방울 회장에게 진술할 때 내가 이화영 통해서 예. 3천만 원을 이해찬한테 용돈으로 줬다. 그러게요. 예. 김성태가 털어놨었죠. 예.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도 물론 이게 맞다면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도 최측근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화영이 했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유동규가 그 김만배가 뭐라고 했냐면 그 대장동 사업을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을 연결했다. 이재명하고. 그렇죠. 야,
예. 근데 이화영과 이해찬의 연결고리가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 다음 사이드 띄워주시면 그때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이화영을 통해서 이해찬과 이재명을 연결했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이해찬과 이화영은 거의 일심동체나 다름이 없다. 네. 그런데 이화영이 지금 진술 번복했잖아요. 네. 이재명을 사면 초과로 밀어넣는 진술을 지금 한 거잖아요. 네. 이거를 보면 결국에는 이해찬이 이재명 손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게 느껴진다 이거죠. 이해찬이 이재명 손절에 들어갔다. 손절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게 그 다음 그렇죠. 사진 띄워주시면 김남국을 그 윤리위에서 제명을 권고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최고 징계를 윤리위에서 꺼냈다. 근데 김남국이 보면 딱 이재명계잖아요. 가장 그렇죠. 이재명의 최측근에 예.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윤리위에서 지금 김남국에 대해서 제명을 지금 권고를 했다.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7월 20일 오후부터 2시간 끝에 윤리위에서 회의를 했는데 네. 김남국에 대해서 징계 권고안을 제명 의견으로 이제 결론을 지었답니다. 네. 제명 거의 김남국 제명하자. 이거는 뭐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윤리위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했답니다. 네. 근데 윤리위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손절을 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상황인 네. 이해찬도 이재명을 손절 친다. 그러니까 손절 친다. 쭉쭉 손절 치는 거죠. 이제 이재명의 손절하는 분위기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예. 어쨌든 그 이화영의 이런 진술 번복, 그러니까 이해찬의 어떤 의중이 들어간 이런 진술 번복으로 인해서 조만간 이재명에 대한 조사는 어쨌든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만간 이재명을 이제 소환을 해서, 근데 이재명이 그동안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죠. 도주 우려는 보통 그 처해지 형을 기준으로 도주 우려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데 네. 지금 이재명을 받고 있는 형을 보면 딱 봐도 상당히 중형일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당연히 검찰로서는 발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한테. 예. 그렇다면 이 구속영장을 언제 발부하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러게요. 예. 제 느낌에는 7월 말부터 8월 15일 사이라고 봅니다. 광복절 전에는 친다. 광복절 전에. 왜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2023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이거든요. 올해 국회 운영 그 기본 일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7월에 이제 저기 법률안 결산하고 안건 심사하고 네. 8월 16일에 또 임시 열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 법원도 보면 다음 주부터 휴전기예요. 너무 더우니까 다 쉬는 기간이에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근데 국회도 보면 이제 7월 말 임시회 끝나면 8월 15일까지는 쉰다 이거죠. 한마디로. 예. 휴전기. 그 휴전기 동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휴전기 동안. 이것도 또 이재명도 나를 치러 오려면 이때 쳐라는 비슷한 식으로 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리 지가 미리 아주. 왜냐면 검찰로서도 네. 이 기간이 제일 적당하고 만약에 16일 넘어가잖아요. 네.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거는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예. 민주당이나 뭐 민주당에서도 뭐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15일 이전에 영장이 나가야 본인들도 살아요. 민주당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검찰이 16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잖아요. 신청하잖아요. 예. 그때는 민주당 자체가 아예 공중분해 될 것이다. 아주 이게 정쟁으로 상당히 비화되는 거죠. 어쨌든 검찰의 이 수사잖아요, 수사. 예. 검찰의 수사가 안 그래도 뭐 이재명 소환하면 이건 뭐 정치 검찰이다 말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16일 이후에 검찰이 이재명을 만약에 소환한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정치 검찰을 넘어가지고 아예 그냥 저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뭐 윤석열의 뭐다라고 하면서 왜냐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민주당이 거의 작살나는 분위기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한 15일 전이 적당하다고 보는 네, 거고 네. 만약에 16일 이후에는 왜냐면 국회 회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 회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그 이재명이 저번에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6월에 불체포 특검 포기 선언했잖아요. 네. 이재명. 이거는 근데 본인이 그냥 이렇게 포기하는 선언을 듣고 아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주사파들은 뭐 있었겠지, 개딸들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현혹될 수 있잖아요. 예, 예. 저런 특권을 포기한다고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포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헌법 있잖아요. 헌법. 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고 개인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뭐 그런 거잖아요. 내 생명권 포기하겠다. 이게 됩니까? 예. 생명권도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그거 포기를 할 수 있냐.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국회법에요. 네. 국회법 150조가 또 현행범, 그러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규정을 해놨거든요. 네. 이게 본인이 저렇게 포기한다고 하는 거는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리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정성 있게 포기하려면 이 국회법부터 개정이 들어가야 돼요. 네. 네,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딱 두는 식으로 국회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면 다수당이잖아요. 네.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패스트트랙 올려가지고 바로 통과시키면 돼요. 자기들이 다수당이니까. 예. 그냥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안 하죠.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 헌법 같은 국회법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이제 그 전제를 깔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이거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당이 저 국회법부터 개정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데 하지 않고 있다. 예. 근데 저 국회법을 개정을 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조혜진 불체포 포기 특권 법안 발의했죠. 네, 발의했어요. 예. 이분이 민주당이 아니고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국민의힘입니다. 예. 민주당이 안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럼 민주당이 동의하면 되는데. 동의하면 되는데 안 하죠. 이거 그냥 동의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부터 적용시키자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어쩌고 있냐 보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는 동의를 다 하라고 요구했잖아요. 의원들한테. 예. 아무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야 이걸 어떤 식으로 수용을 했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네. 그 민주당이 그 하도 불체포 특권 뭐 이재명부터 뭐 포기한다고 하니까 뭐 법안도 개정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수용은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다가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정당한 영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면 그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지만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을 때만. 아니 그러면 그 정당한 영장이라는 건 누가 판단합니까? 지네들이요. 개딸들이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이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거는 국민이 판단한대요. 근데 그 국민들이 보면 그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도 개딸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포기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거의 뭐 이거는 진정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 같아요. 포기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그 국회 그 이재명 구속영장에 대해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만약에 검찰이 8월 16일 이후 그러니까 국회가 회의가 시작됐을 때 이재명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영장 신청한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요. 네. 만약에 이거를 거부권을 한다, 행사를 한다, 민주당이 네. 내년 총선 포기해야죠. 이 국민들 보기에 이거는 정말 신뢰가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개딸들이라도. 이제 그동안 한 행태가 있잖아요. 이재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회기가 시작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이 선고가 됐을 때 민주당이 이거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를 한다면 그때는 민주당은 거의 그냥 폭망 수준으로 가는 거고 내년 총선은 거의 그냥 물 건너갔다. 네. 라고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말도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기가 이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도 거의 자멸에 이르는 거고요. 거의 신속하게 자멸로 이르는 거고. 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동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여러 경로로 어떻게든 표시를 했으니까 네. 이거 받아주자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치면 그러면 이재명 구속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당이 2분 3분 되겠죠 또. 당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네. 지금 안 그래도 저기 신명계 가지고 와해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사람은 절대 곱게 죽지 않기 때문에 네. 마지막 발악을 분명히 할 거고 거기에 이제 이낙연계 그다음에 문재인계 해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민주당 자체가 엄청난 혼란의 시기로 카오스의 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검찰이 8월 16일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즉시 이 모든 사단이 다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부를 해도 그 사단이 생기고 인용을 해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그냥 없어져 버리겠죠. 네. 완전히 소멸될 가능성이 있죠. 그때는 뭐 비대위 뭐 출범하고 또 난리가 나겠죠. 네. 이거를 이제 검찰이 어떻게 보면 방아쇠를 당긴 게 아닌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갈 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비대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민주당 비대위가 막 구성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검찰을 엄청나게 뭐 비난을 할 거라 이 말입니다. 네네. 검찰이 뭐 방아쇠를 이제 당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책임을 이제 완전히 걔네들이 하는 것이 누명 씌우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이거를 엄청나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검찰이 뭐 민주당을 뭐 해산을 시켰다라고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좀 부담을 봤을 때 검찰로서는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면 8월 15일 이전에만 청구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단까지는 안 생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단을 노리고 네. 8월 15일 이후에 네. 방아쇠를 당길 수도 있어요. 아주 민주당을 아주 초전 박살내기 위해서 이재명뿐만 아니라 아주 분탕질하고 난리나 2분, 3분, 4분 오열되고 난리게 해서 완전히 민주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검찰의 판단이죠. 검찰의 시간인데 네. 검찰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네. 근데 제가 봐도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약간 부담은 되겠죠. 예. 이게 민주당이 쑥대밭이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그나마 조용히 하려면 8월 15일 이후에 그냥 구속영장 바로 하는 게 맞고 네. 그게 아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뭐 아주 이렇게 돼버리면 이참에 아주 보내버리자 하면은 그러면 뭐 모르겠어요.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판단까지 할 거라고 전 생각을 안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쑥대밭이 된다. 쑥대밭 된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제 1차적인 생각은 8월 15일 이전에 8월 16일 이전에 아마 구속영장 나갈 거다. 광복절 이전에. 광복절 이전에 구속영장 친다. 신청할 것이다. 예. 영장 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 사하가 배딸 김소정 변호사의 예측이 맞는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소정 변호사는 이제 검찰이 정치적 고려 안 하고 순조롭게 하려면 체포영장 동의안이 필요 없는 회기가 열리지 않은 8월 15일 전에 쳐서 그냥 이재명만 소환 딱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체포할 것이다. 보는데 서정욱 변호사는 또 검찰이 아예 민주당을 박살내기 위해서 8월 16일 이후에 체포 동의안을 올려서 이걸 그러면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이 막 들쑤시게 해서 그러고서는 체포영장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아서 그래서 이재명 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을 완전 초전 박살낸다. 이런 검찰의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어느 분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